운전도 못 하시잖아요. 면허증 내놓으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핸들을 잡았던 70대 택시 기사. 그가 아들에게 면허증을 빼앗기려던 바로 그날, 단 하루의 선택이 온 도시를 울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달그림 서재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망 면허증을 둘러싼 전쟁. 2025년 3월 5일 저녁 7시. 서울 은평구의 한 30평 아파트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낡은 소파에는 72세 택시 기사 김철수가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아들 김민중과 며느리 박수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아버지의 운전면허증 한 장이 놓여 있었다. 40년을 함께한 그 면허증을 오늘 빼앗기게 될 운명이었다. 아버님, 저번 주 접촉 사고 나셨잖아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철수는 손을 떨며 면허증을 움켜쥐었다. 그건 상대방이 갑자기 기어들어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 아니었어. 아버지, 경찰 조서에도 아버지 과실 30%라고 나왔잖아요.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철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언제부턴가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민준아, 아빠는 아직 건강해. 운전도 잘해. 4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해 왔잖아.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반사신경도 떨어지시고 저번에 신호도 못 보셨잖아요. 며느리가 팔짱을 더 세게 끼며 남편을 쳐다봤다. 민준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택시 운행하시면서 버는 돈 한 달에 15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거기서 기름값, 보험료, 차량 유지비 빼면 남는 게 뭐예요? 그래도 내가 버는 거야. 내 힘으로. 아버님 혹시라도 큰 사고 나시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배상금이라도 나오면 어떡해요? 철수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면허증을 쥔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나왔다. 거실 한쪽 구석, 9살 손녀 김하늘이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운전도 못 하시잖아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면허증 내놓으세요. 아들이 손을 뻗어 면허증을 빼앗으려 했다. 철수가 재빨리 면허증을 품 안에 감췄다. 안 돼! 이건 내 인생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70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여보, 강제로라도 빼앗아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이러시면. 엄마, 그만해요. 할아버지가 슬퍼하시잖아요. 하늘이가 울먹이며 외쳤다. 하지만 며느리는 딸의 말을 무시했다. 아버지,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보세요. 면허증 자진 반납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재심사 요청할 거예요. 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면허증을 가슴에 꼭 안고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40년간 가족을 먹여 살린 그 면허증.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들어오던 그 시간들. 아들 학비 350만 원, 결혼 자금 5천만 원, 집 마련 보증금 1억 원. 모두 그 낡은 택시 한 대로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알았다. 생각해 볼게. 철수가 힘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쳤다. 민준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만 혼자 할아버지 방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에 쥔 면허증을 몇 번이고 쓰다듬으며 지난 40년을 떠올렸다. 이망 30년 전 그가 달렸던 이유.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여전히 면허증이 쥐어져 있었다. 1985년 3월 12일 그가 처음 택시 운전을 시작한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눈을 감자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다.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1995년 5월 어느 날 새벽 4시 서울 관악구의 낡은 연립주택 2층 작은 방 한 칸짜리 집. 42세의 김철수가 조용히 이불을 걷어냈다. 옆에서는 아내 이순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작은 방에서는 12살 아들 민준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철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갔다. 어제 저녁 남은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 그것이 그의 아침이었다.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을 입에 넣었다. 차가운 밥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 서둘러야 했다. 첫 손님을 잡으려면 5시 전에 강남역 앞에 도착해야 했다. 부엌 창문으로 새벽 어둠이 스며들었다. 5월에 찬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집을 나서기 전 철수는 작은 방으로 살짝 들어가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이는 낡은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다.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흔적이었다. 우리 아들 꿈 이루게 해줄게. 속삭이며 방문을 조용히 닫았다. 현관을 나서자 복도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를 확인했다.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총 13,000원. 오늘 하루 기름값과 점심값으로 써야 할 돈이었다. 낡은 현대 소나타 택시에 올라탔다. 1990년식 중고차. 5년 전 1천만 원에 샀다. 지금도 매달 30만 원씩 할부금을 갚고 있었다. 시동을 걸자 엔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익숙한 소리였다. 이 차와 함께한 지도 벌써 5년째. 총 주행거리 45만 킬로미터. 지구를 11바퀴 동거리였다. 오늘도 잘 부탁해. 얘야. 택시 핸들을 쓰다듬으며 출발했다.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철수는 집중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 오늘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새벽 5시. 강남역 앞. 첫 손님이 올라탔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여의도 중권가까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터기를 올렸다. 3,500원. 철수는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손님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안전 운전이 최우선이었다. 백미러로 손님의 얼굴을 확인했다. 피곤해 보였다. 아마도 밤샘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길인 듯했다. 20분 후 여의도에 도착했다. 요금은 8,200원. 손님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800원의 팁.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철수는 미터기를 끄고 다시 손님을 찾아 나섰다. 손에 쥔 1,800원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 돈이면 저녁에 아들 민준이에게 군것질거리를 사줄 수 있었다. 오전 7시. 출근 시간 되었다. 손님들이 줄을 섰다. 철수는 쉴 틈 없이 달렸다. 강남에서 종로까지, 종로에서 구로까지, 구로에서 다시 강남까지. 한 번도 빈 차로 달린 적이 없었다. 손님을 내려주면 바로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마다 다른 인생이 펼쳐졌다. 병원 가는 노인, 면접 가는 청년, 공항 가는 여행객. 그들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며 철수는 달렸다. 정오. 철수는 간단히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웠다. 1,500원. 아까워서 물만 마시고 싶었지만 오후 운행을 위해서는 먹어야 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 김밥을 씹으며 통장 잔고를 떠올렸다. 저번 달 말 기준 120만 원. 여기서 이번 달 월세 25만 원, 생활비 40만 원, 택시 할부금 30만 원, 아들 학원비 15만 원을 빼면 10만 원 남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다음 달에는 민준이 학교 수학여행비 8만 원이 나간다. 더 열심히 벌어야 했다. 민준이 대학까지 보내려면
아직 멀었어. 김밥을 다 먹고 생수 한 모금을 마셨다. 500원짜리 생수 한 병. 그것도 아까웠지만 목이 말랐다. 잠시 쉬며 허리를 펴려고 했지만 손님이 손을 흔들었다. 다시 일어나 택시로 향했다. 오후 1시.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손님들의 얼굴은 다양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임산부, 지각할까봐 조바심치는 직장인,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 철수는 그들 모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후 2시. 한 할머니가 탔다. 70대쯤 되어 보였다. 기사님, 서울역까지 가주세요. 고향에 내려가야 해요. 네, 할머니. 편히 타세요. 할머니는 큰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철수가 보따리를 트렁크에 실어드렸다. 무거웠다. 아마도 고향에 가져갈 선물들인 듯했다. 요새는 자식들이 시골 안 내려가요. 내가 가야지 뭐. 그래도 자식들 건강하시면 다행이죠. 기사님도 자식 있으세요? 네, 아들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이에요. 아이고, 그럼 열심히 벌어야겠네.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서울역에 도착했다. 요금은 6,500원. 할머니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다. 거스름 돈 받으세요.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3,500원의 팁. 할머니를 내려드리고 보따리를 꺼내드렸다.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철수는 생각했다. 저 나이가 되어도 자식들을 보러 혼자 기차를 타야 하는 삶.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민준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오후 6시. 퇴근 시간. 철수에게는 가장 바쁜 시간이었다. 강남역에서 일산까지, 서울역에서 수원까지. 장거리 손님들이 많았다. 요금은 높았지만 그만큼 몸은 힘들었다. 허리가 뻐근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오후 8시. 잠시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을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손을 씻으며 물로 얼굴을 한번 씻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다. 정신이 조금 들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밤 10시. 철수는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다.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해서 18시간째 운전 중이었다. 손님 수는 오늘 하루 32명. 총 매출은 47만 원. 여기서 유류비 7만 원, 회사 납부금 15만 원을 빼면 순수익은 25만 원. 하루 평균 수입이었다. 한 달이면 750만 원. 아니, 이번 달은 쉬는 날이 3일 있으니까 700만 원 정도. 혼잣말로 계산했다. 700만 원에서 각종 비용을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 정도. 여기서 아들 학비, 생활비, 저축까지 해야 했다. 빠듯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을 태웠다. 한 젊은 여성이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노량진까지 가주세요. 네, 손님.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빛나는 건물들, 화려한 네온사인. 하지만 철수에게는 그저 일터일 뿐이었다. 백미러로 여성을 봤다. 피곤한 표정이었다. 기사님, 힘드시겠어요. 이 시간까지 일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들 힘들게 사시니까요. 저도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요새 너무 힘들어서 매일 11시가 넘어야 퇴근해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챙기세요. 여성이 작게 웃었다. 노량진에 도착했다. 요금은 12,500원. 여성이 15,000원을 내밀었다. 거스름 돈은 받으세요. 오늘 위로가 됐어요. 기사님도 힘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2,500원의 팁.
철수는 감사의 인사를 하며 손님을 내려주었다. 작은 팁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상은 각박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다. 자정. 철수는 집으로 향했다. 택시를 차고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청소를 했다. 내일도 깨끗한 차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걸레로 시트를 닦고 바닥에 먼지를 털었다. 창문도 한 번 더 닦았다. 손에는 물기가 묻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손을 시렸다. 손님들이 기분 좋게 타셔야지. 집에 도착한 건 새벽 1시. 19시간 30분에 하루가 끝났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내 순이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여보, 왜 안 자고 기다려? 순이가 잠에서 깼다.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당신 밥 먹었어요? 저녁도 못 먹었을 텐데. 괜찮아. 점심에 김밥 먹었어. 김밥 한 줄로 어떻게 저녁까지 버텨요? 제가 미역국 끓여뒀어요. 드세요. 순이가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데웠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미역국, 김치 몇 조각. 철수는 감사하며 밥을 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기운이 돌았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오늘 얼마나 버셨어요? 25만 원 정도. 나쁘지 않아. 당신 몸 망가지겠어요. 하루 종일 운전만 하면. 괜찮아. 민준이 대학 보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남편의 고생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와 아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철수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욱신거렸다. 허리, 어깨, 다리. 하지만 내일도 또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다. 침대에 누우니 눈이 저절로 감겼다. 3시간 30분 후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1996년 봄, 민준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값 35만 원, 체육복값 8만 원, 입학금 12만 원, 총 55만 원. 철수는 저축했던 돈을 모두 꺼내 아들에게 새 교복을 사줬다. 입학식 날 아침 민준이가 새 교복을 입고 거실에 나왔다. 여보, 우리 민준이 교복 입으니까 어른 같네요. 그러게. 벌써 이렇게 컸어. 아빠,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민준이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철수는 아들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 순간을 위해 밤낮 없이 달렸다.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철수의 유일한 꿈이었다. 우리 아들 중학생 됐네. 아빠가 자랑스럽다.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나중에 크면 아빠 택시 안 타게 해드릴게요. 좋은 차 사드릴게요. 하하, 그래. 아빠는 민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1999년 민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철수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하루 20시간씩 운전했다. 잠은 3시간, 밥은 2끼. 그렇게 3년을 버텼다.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희망을 얻었다. 2002년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 철수는 그동안 모아둔 돈 1천만 원과 은행 대출 500만 원으로 첫 학기 등록금을 냈다. 은행에서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다. 빚이었지만 아들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질 수 있었다. 민준아, 축하한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철수도 함께 울었다. 40대 내내 택시 핸들만 잡고 달렸던 세월.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2006년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초봉은 2,400만 원.
철수는 아들이 첫 월급을 받던 날을 기억했다. 저녁 7시 민준이가 집에 들어왔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빠, 이거 받으세요. 제 첫 월급이에요. 민준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아니다, 민준아. 내가 써. 아빠는 괜찮아. 아빠가 저한테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제발 받으세요. 철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한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아들이 이렇게 컸다. 이제 돈을 벌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 고맙다. 민준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다. 순이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족이었다. 2010년 민준이가 결혼을 했다. 신부는 박수진. 착하고 예쁜 여자였다. 철수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마련했다. 택시로 10년 동안 모은 돈 3천만 원과 퇴직금 2천만 원을 합쳐서였다. 통장을 정리하며 철수는 빈 잔고를 봤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다. 결혼식 날 철수는 새 양복을 입었다. 10년 만에 사는 양복이었다. 15만 원. 아까웠지만 아들 결혼식이니 입어야 했다. 민준아,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빠는 그것만 바란다. 아빠,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결혼식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포옹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철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택시 핸들을 한 번 더 쓰다듬었다. 이제 낡고 오래된 핸들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족을 지켜준 소중한 동반자였다. 고맙다. 얘야, 너 덕분에 아들 장가 보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철수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렸다. 1년 365일 중 350일 이상 운전했다. 총 운행 거리는 350만 킬로미터. 지구를 87바퀴 동거리였다. 태운 손님 수는 약 35만 명. 그들 모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다. 40년간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택시 기사로서의 자부심. 그것이 철수를 지탱해준 힘이었다.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일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산망 사랑했던 아들, 차갑게 변하다. 2015년 여름, 철수의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아내 이순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3기.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집사람 살려주세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다. 순이가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걸. 당신 평생 잘해줬어요. 후회 없어요. 그날부터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 항암 치료. 한 번에 250만 원. 총 6번. 1,500만 원이 나갔다. 거기에 입원비, 검사비, 약값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다. 철수는 그동안 모았던 노후 자금 1,200만 원을 모두 썼다. 부족한 돈은 택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 800만 원. 하지만 순이를 살릴 수는 없었다. 2015년 10월 15일 새벽 4시 병원 중환자실. 순이가 마지막 숨을 거뒀다. 62세.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가지마. 제발. 하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삐소리만 울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기계를 껐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 평생의 동반자. 이제 영원히 떠났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준이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엄마가. 부자는 함께 울었다. 중환자실 침대 옆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10월 17일 장례식장 3일장이었다. 빈소에는 순이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철수는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 문상객들이 오고 갔다. 하지만 철수는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민준이가 대신 손님들을 맞았다. 밤 10시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철수는 혼자 빈소에 남았다.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여보, 미안해. 좋은데 한 번도 못 데려가 봤지. 맨날 일만 하고 당신 고생만 시켰어. 영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철수는 계속 말했다. 우리 같이 늙어서 손주들이랑 놀아주자고 했잖아. 약속 지켜야지. 왜 먼저 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밤새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10월 19일 발인 영구차가 화장터로 향했다. 철수는 아내의 위패를 가슴에 안고 탔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다. 노란 은행잎, 붉은 단풍. 순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화장터,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갔다.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1시간 후 하얀 재만 남았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뼈가루를 주었다. 이것이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다. 작은 칸, 순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순이. 철수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여보, 자주 올게. 외롭지 마.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이었다. 거실에는 순이의 흔적이 가득했다. 부엌에 걸린 앞치마, 소파 위에 뜨개질, 화장대 위에 화장품. 하지만 주인은 없었다. 여보, 나 어떻게 살아?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빈 침대. 옆자리가 너무 컸다. 40년 동안 함께 누웠던 자리. 이제 혼자였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찾아왔다.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다. 아빠,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괜찮다. 아빠가 혼자 살 수 있어. 아버님,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저희 집이 넓으니까 같이 삽시다. 아빠, 제발요. 걱정돼서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철수는 고민했다. 정말 혼자 살 자신이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순이가 부르는 소리. 하지만 깨면 아무도 없었다. 그래. 그럼 잠깐만 신세 질게. 아빠, 잘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2015년 11월 철수는 아들의 집으로 이사했다. 은평구 30평 아파트 14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철수는 창밖을 봤다. 높았다. 어지러웠다.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왔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 자신이 살던 낡은 연립주택과는 달랐다. 아버님, 이쪽이 아버님 방이에요. 안방 옆 작은 방. 5평 남짓했다. 창문이 하나 있고 작은 옷장과 침대가 놓여 있었다. 고맙다. 좋네.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면허증, 순이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사진을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았다. 순이가 웃고 있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좁지만 참자.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며느리 수진도 친절했다. 아침마다 식사를 차려줬고 빨래도 해줬다. 손녀 하늘이도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보세요. 하늘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가족 그림이었다. 아빠, 엄마, 하늘이, 그리고 할아버지. 네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우와, 우리 하늘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도 그려줘서 고마워.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철수는 손녀를 꼭 안아줬다. 따뜻했다. 이런 순간에는 행복했다. 철수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했다. 이제 67세. 하지만 몸은 아직 건강했다. 순이 병원비로 돈을 다 써서 다시 벌어야 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그중 100만 원을 아들에게 생활비로 주었다. 민준아, 이거 생활비야. 아빠가 밥 얻어먹는 값이지. 아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버지 용돈으로 쓰세요. 아니다. 아빠도 자존심이 있어. 꼭 받아라. 민준이는 돈을 받았다. 하지만 뒤에서 며느리 수진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2016년 봄.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 집 좀 좁지 않아요? 하늘이도 크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 조금만 참자. 참기는요. 저도 좀 답답해요. 아버님이 계시면 좋은데 솔직히 눈치 보이고 그래서. 철수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의 불만이 느껴졌다. 수진 씨, 미안해요. 아빠가 불편하게 해서.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집이 좀 작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철수는 알았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방에 들어가 순이 사진을 봤다. 여보, 내가 짐이 된 것 같아. 어떡하지? 2016년 여름. 갈등의 씨앗이 더 커졌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다가 중얼거렸다. 휴, 새 식구도 아니고 내 식구 밥하니까 힘들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철수는 들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있었다. 수진 씨,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님은 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철수는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2017년 여름. 갈등은 더 깊어졌다. 민준이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월급이 깎였다. 3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70만 원이 줄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어느 날 밤 철수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민준이와 수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이러다 우리 어떡해요? 월급도 줄었는데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하잖아요. 미안해. 회사가 힘들어서 조금만 참아줘. 참기는요. 벌써 2년째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솔직히 힘들어요. 우리 둘이 살 때가 더 편했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들으시면. 아버님이 생활비 100만 원 주시긴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식비, 공과금 다 오르는데. 철수는 화장실 가는 것을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내가 짐이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가야 하나? 원룸이라도 얻어서.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웠다. 순이 없는 집. 너무 외로웠다. 2018년 봄. 작은 사고가 났다. 3월 20일 오후 4시. 철수가 강남역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다. 철수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뒷차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택시 뒤를 들이받았다. 쾅! 소리와 함께 차가 흔들렸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다. 범퍼가 살짝 찌그러진 정도. 철수는 차에서 내려 뒤를 확인했다. 뒷차 운전자도 내렸다. 30대 남성이었다. 아니, 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죄송합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그래도 그렇지.
뒤에 차 있는 거 확인하셨어야죠? 경찰이 출동했다. 사고 조사 결과 철수의 과실은 30%.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문제였다. 뒷차 운전자가 70% 과실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운전 조심하세요. 반사신경이 예전 같지 않을 테니까요. 정기검진도 받으시고요. 그 말이 철수의 가슴에 박혔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반사신경이 예전 같지 않을.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왔다. 민준이와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사고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아, 오늘 작은 사고가 났어. 괜찮은 건데.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사고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 안 다쳤어. 그냥 가볍게 부딪힌 거야. 아버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철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오토바이, 급브레이크, 뒷차 추돌, 그리고 과실 30%. 아버지 과실이 30%요? 경찰이 그렇게 판정했어. 민준이 표정이 굳었다. 수진이 남편을 쳐다봤다.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다. 여보, 이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 이제 운전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준아, 이건 정말 작은 사고야. 아빠가 40년 동안 무사고로.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아버님 올해 70이세요. 반사신경도 떨어지시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아버지, 다음에 또 사고 나시면 어떡해요? 큰 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아직 건강해. 운전할 수 있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택시 운전으로 버시는 돈 한 달에 20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100만 원 저희 주시고 나머지 100만 원도 기름값이랑 차 유지비로 나가면 남는 게 뭐예요? 그렇게 위험 감수하면서 일하실 필요 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남는 게 뭐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아버지, 그냥 쉬세요. 제가 아버지 용돈 드릴게요.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아니다. 아빠는 일할 수 있어. 아직 팔팔해. 아버님, 혹시라도 큰 사고 나시면 배상금은 누가 내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저희도 저축도 못하고 빠듯하게 사는데 사고 배상금까지 나오면 우리 가정 파탄 나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는 게 뭐예요? 배상금은 누가 내요? 우리 가정 파탄 나요. 자신이 짐이 되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었다. 여보, 어떡하지? 다들 날 짐으로 보는 것 같아. 순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2019년 봄.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다. 수진이 철수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갑게 변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저녁에는 철수 몫의 반찬이 줄어들었다. 국그릇도 작아졌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철수는 모두 느꼈다. 엄마, 할아버지, 반찬이 너무 적어요. 제 거 드려도 돼요? 할아버지는 많이 안 드시잖아. 너나 먹어. 넌 자라야 하니까. 그래도 철수는 손녀를 쳐다봤다. 하늘이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 9살 손녀. 그 작은 어깨가 고마웠다. 하늘이가 슬쩍 자기 반찬을 할아버지 앞으로 밀었다. 할아버지, 저 배불러요. 이거 드세요. 고맙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우리 하늘이 덕분에 잘 먹는다. 철수는 손녀가 준 반찬을 먹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9살짜리 손녀만이 자신을 배려해주는 현실이 슬펐다. 2020년 여름. 민준이도 변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퇴근 후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다.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버지를 피하는 것 같았다.
민준아, 주말에 같이 산책이라도 갈까? 오랜만에 아빠랑 걸으면서 이야기 좀 하자. 아빠, 저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다음에요. 그래, 알았다. 친구들이 중요하지. 다음에 보자. 민준이는 곧바로 현관으로 나갔다. 철수는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 혼자 TV를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2시, 철수는 혼자 동네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외로웠다. 아내가 그리웠다. 순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아들이 변했어. 날 피하는 것 같아. 며느리는 아예 날 짐으로 보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우는 70대 노인.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울고 싶었다. 2021년 가을, 또 다른 작은 사고가 났다. 9월 5일 오후 3시, 철수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천천히 진입했다. 황색 신호였는데 빨간 신호로 착각한 것이다. 옆에서 오던 승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적을 울렸다. 빵빵빵, 철수가 급정거했다.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화를 냈다. 할아버지, 신호도 안 보세요. 사고 날 뻔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나이 들면 운전하지 마세요. 위험하잖아요. 면허 반납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창피했다. 손이 떨렸다. 정말로 자신이 운전하기에 너무 늙은 걸까?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빵, 빵빵. 철수는 서둘러 차를 길가에 세웠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10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진정이 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지 않고 택시 차고에 차를 세워뒀다.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다. 핸들을 만졌다. 40년을 함께한 이 핸들. 이제 놓아야 하는 걸까? 정말 이제 끝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버님,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제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차고에 있었어. 휴대폰 소리를 못 들었나 봐. 아버지, 오늘 또 사고 뻔했다면서요? 택시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다. 택시 회사에서 아들에게 연락한 것이다.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는 안 났어. 그냥 신호를 잘못 봤는데. 그냥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도 걱정한다잖아요. 아버님 나이가 많으시니까 위험하다고요. 아버지, 정말 이제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여보,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2022년, 철수는 72세가 되었다. 택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고령 운전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75세 이상은 의무인데 회사에서 70세 이상도 받으라고 권장한다는 것이었다. 철수는 시험을 보러 갔다. 인지능력 검사, 시력 검사, 반응속도 검사. 다행히 합격했다. 하지만 점수는 예전만 못했다. 시력은 0.6, 반응속도는 평균 이하. 검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합격은 하셨는데 점수가 좀 낮으세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야간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시력이 좀 떨어지셔서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정말 늙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느낌이었다. 회사로 돌아가 상사를 만났다. 기사님,
재심사 합격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세요. 요새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아서 저희도 부담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은퇴 생각은 안 하세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도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아직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생각했다. 모두가 자신을 늙었다고 말한다.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만하라고 말한다.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 2023년 겨울, 민준이가 본격적으로 면허 반납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대화가 시작됐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택시 그만두세요. 제발요. 민준아, 아빠는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뭐가 아직이에요. 올해만 해도 사고 위험 3번째잖아요. 언제 큰 사고 날지 몰라요. 그건 다 작은 거였어. 실제 사고는 아니었잖아. 작은 게 어디 있어요? 신호 못 보시고 급브레이크 밟으시고 다음에는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사람 다치면 어떡해요? 철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가족들의 압박이 점점 심해졌다. 아버지, 면허 자진 반납하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도, 그리고 길 위에 다른 사람들도요. 민준아, 그건 아빠한테 숨 쉬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운전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철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2024년 여름까지 갈등은 계속됐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수진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여보, 아버님 정말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도 이제 지쳐요. 매일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 힘들어요. 내가 다시 말할게.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민준이도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 방으로 찾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아버지, 내일 경찰서 가서 면허 반납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민준아, 그건...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사람 죽이시려고 그러세요? 그 말에 철수는 충격을 받았다. 사람 죽이시려고. 아들이 자신을 살인자 취급하는 것 같았다. 민준아, 아빠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람이야?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철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언제부턴가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짐, 효도가 아니라 부담. 그렇게 느껴졌다. 그리고 2025년 3월 5일, 일막에서의 그날이 왔다. 거실에서의 대치, 면허증을 둘러싼 전쟁. 아들이 손을 뻗어 면허증을 빼앗으려 하던 그 순간, 아버지는 이제 운전도 못하시잖아요 라는 차갑게 쏟아지는 말들. 철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방 안, 침대, 손에 쥔 면허증, 4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가족을 위해 달렸던 세월.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밤 12시, 철수는 결심했다.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운전하자. 단 하루만. 무료로 봉사운전을 하자. 그리고 증명하자. 자신이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일 마지막으로 보여주자.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걸. 면허증을 가슴에 꼭 안고 철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됐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증명. 사망 단 하루의 기적, 도시를 울리다. 2025년 3월 6일 새벽 5시.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마음속에는 결심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단 하루만 무료로 택시를 운행하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태워주자. 그리고 증명하자.
자신이 아직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철수는 신발을 신으며 작은 메모지에 글을 썼다. 오늘 하루 운행하고 올게. 걱정 마. 메모를 식탁 위에 놓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다.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72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보여주자. 새벽 5시 30분. 차고에 도착했다. 택시를 꺼내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철수는 조수석에 작은 종이를 붙였다. 오늘 하루 무료 운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 편히 타세요. 72세 택시 기사 올림. 핸들을 잡았다. 40년을 함께한 이 감촉.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 시작하자. 새벽 6시. 서울역 앞. 첫 손님이 손을 흔들었다. 60대 할머니였다. 큰 짐을 들고 있었다. 기사님, 강남터미널까지 가주세요. 네. 할머니, 편히 타세요. 할머니가 짐을 트렁크에 실으려 하자 철수가 내려서 도와드렸다. 무거운 짐이었다. 제가 해드릴게요. 무거우시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차에 탄 할머니가 조수석 종이를 봤다. 눈이 커졌다. 기사님, 이게 무슨 무료라고요? 네. 할머니, 오늘 하루만 무료로 운행합니다. 그냥 제 마음이에요. 아니, 왜요? 기사님도 돈 벌어야 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누군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강남 터미널까지 30분. 차 안에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꺼냈다. 기사님, 저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해요.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가셨어요. 어젯밤에 쓰러지셔서. 철수는 핸들을 잡은 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도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알기에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됐다. 할머니, 힘내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남 터미널에 도착했다.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다. 기사님, 그래도 돈을 드려야죠.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무료예요.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할머니가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내렸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출발했다. 오전 7시. 강남역 앞. 한 임산부가 급하게 손을 흔들었다. 배가 불렀다. 얼굴이 창백했다. 기사님, 급해요. 병원 가야 해요. 철수가 급히 차를 세웠다. 임산부가 올라탔다.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강남 성모병원요. 빨리 가주세요. 진통이 시작됐어요.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하게 빨리 모셔드릴게요. 철수는 침착하게 차를 출발시켰다. 빠르지만 안전하게. 40년 경력이 빛을 발했다. 신호를 보며 차선을 바꾸며 최단 경로로 달렸다. 아파요. 빨리. 제발. 조금만 참으세요. 5분 안에 도착합니다. 3분 후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철수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다. 임산부를 부축해서 응급실까지 함께 걸었다. 간호사님, 여기 임산부 진통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휠체어에 임산부를 태웠다. 임산부가 철수를 돌아보며 외쳤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요금은?
괜찮아요. 상무님, 힘내세요. 순산하세요. 임산부가 응급실로 들어갔다. 철수는 잠시 서서 기도했다. 무사히 아기 낳으시길. 다시 택시로 돌아왔다. 핸들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이 가슴에 차올랐다. 오전 9시 노원구 주택가 한 고등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걷고 있었다. 학교 가는 길인 듯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걸어가고 있었다. 철수가 차를 세웠다. 학생, 학교 가는 길이에요. 태워다 줄까요? 학생이 놀라 돌아봤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아, 괜찮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학교 멀지 않아요. 왜 버스 안 타요? 소년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버스비가 없어서요. 철수는 가슴이 아팠다. 소년의 낡은 신발, 해진 교복이 보였다. 그럼 내가 태워다 줄게. 무료야. 어서 타하. 정말요? 근데 돈 안 받으세요? 응. 오늘은 무료야. 어서 타. 학교 늦겠다. 소년이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탔다. 조수석 종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 정말 무료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루만이라도 도움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차 안에서 소년이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학교가 도봉구 쌍문동이에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어디든 데려다 줄게. 20분을 달렸다. 차 안에서 소년이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 후로 엄마랑 단둘이 사는데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세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저도 이제 곧 대학 가면 알바해서 엄마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철수는 백미러로 소년을 봤다. 눈빛이 맑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청년. 잘하고 있어. 넌 분명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학교 앞에 도착했다. 소년이 내리며 깊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공부 열심히 해. 네. 소년이 학교로 뛰어들어갔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오전 11시 종로구 요양병원 앞 한 중년 여성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휠체어에는 78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철수가 차를 세웠다. 도와드릴까요? 어디 가세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지친 얼굴이었다. 아, 어머니를 강북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하는데 택시가 잘 안 서네요. 휠체어 때문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휠체어도 실을 수 있어요. 정말요? 요금은? 오늘은 무료예요. 어서 태워드릴게요. 철수는 트렁크를 열고 휠체어를 접어서 실었다. 그리고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뒷자리에 앉혔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안전벨트를 채워드렸다. 천천히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차 안에서 보호자가 감사 인사를 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휠체어 환자는 잘 안 태워주시거든요. 괜찮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분들이 계시네요. 강북 요양병원에 도착했다. 철수는 휠체어를 꺼내 펼치고 노인을 조심스럽게 태웠다. 건강하세요. 할머니. 기사님도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보호자가 손을 꼭 잡았다. 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꼭 기억하고 싶어요. 김철수입니다. 그냥 평범한 택시 기사예요. 보호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기사님,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SNS에 올리고 싶어요. 이런 좋은 일은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해요.
괜찮습니다. 사진은 제발요.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계시다는 걸?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보호자가 바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정오. 철수는 계속 운행했다. 지하철역 앞에서 짐이 많은 대학생을 태웠다. 이사 가는 길이라고 했다. 신촌에서 수원까지. 장거리였지만 철수는 기꺼이 태워줬다. 오후 1시. 병원 앞에서 검사받고 나오는 암 환자를 태웠다.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 오후 2시. 공항 가는 외국인 관광객을 태웠다. 무료라고 하자 깜짝 놀라며 감사해했다. 오후 3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집으로 가는 50대 남성을 태웠다. 남성은 차 안에서 울었다. 철수는 말없이 휴지를 건넸다. 오후 4시. SNS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아침에 태웠던 임산부 이지은이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한 후 감사글을 올렸다. 오늘 새벽 진통으로 고통받던 저를 안전하게 병원까지 모셔주신 72세 택시 기사님. 무료로 태워주시고 응급실까지 부축해주셨어요. 덕분에 딸을 무사히 낳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분이 계십니다.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72세 택시기사님, 해시태그 무료봉사. 게시물에는 택시 사진과 조수석에 붙은 종이 사진이 함께 올라갔다. 2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댓글 3,000개. 오후 5시. 학생 박준호도 학교에서 글을 올렸다. 오늘 아침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가던 저를 무료로 학교까지 태워주신 할아버지 기사님.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시태그 감사, 해시태그 무료 택시, 해시태그 천사 할아버지. 조회수 5만. 댓글 1,000개. 오후 5시 30분. 휠체어 노인을 태웠던 보호자도 글을 올렸다. 휠체어 환자는 어디서도 태워주지 않았는데 이분은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72세 김철수 기사님. 오늘 하루 무료로 봉사 운행 중이시래요. 트렁크에 휠체어 실어주시고 어머니 조심스럽게 부축해주시고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해시태그 존경합니다. 해시태그 무료 봉사 택시. 사진과 함께 올라간 게시물. 조회수 30만. 댓글 8,000개. 오후 6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72세 택시 기사 무료 봉사가 올랐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났다. 72세 택시 기사 단 하루 무료 봉사 운행으로 서울 시민 감동. 뉴스 댓글이 폭발했다. 진짜 천사시네요. 이런 분이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계세요. 존경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오후 7시. 저녁 뉴스에서 속보로 나갔다. 아나운서 오늘 서울에서 72세 택시기사가 하루 종일 무료 봉사 운행을 해서 화제입니다. 김철수 씨는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무료로 태워주며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 철수의 사진이 나왔다. 조수석 종이 사진도 함께. 아나운서, 임산부, 학생, 노인 환자 등 15명 이상의 시민을 무료로 태워주신 김철수 씨. 총 운행 거리는 120km가 넘습니다. 시민들의 감사글이 SNS에 쏟아지고 있으며 관련 게시물 조회수는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KBS, MBC, SBS 3대 방송사가 모두 뉴스로 다뤘다. 오후 8시. 철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여전히 운행 중이었다. 마지막 손님을 태웠다. 퇴근하는 간호사였다. 기사님, 혹시 뉴스에 나오신 그분이세요? 네. 무슨 뉴스요? 와, 정말이세요?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무료 봉사 택시. 간호사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철수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다. 이게 뭐지? 기사님, 지금 엄청 유명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1위. 모든 뉴스에서 다루고 있어요. 철수는 어리둥절했다.
그저 하루 봉사하려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간호사를 집 앞에 내려주고 철수는 차를 세웠다. 휴대폰을 꺼내봤다. 문자 메시지가 247건, 부재중 전화 89건, 모두 모르는 번호들이었다. 아들 민준이에게서도 전화가 30통 왔다. 철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아빠 괜찮아? 왜? 아버지, 뉴스 봤어요? 아버지가 뉴스에 나왔어요. 응, 방금 들었어. 아버지, 빨리 집에 오세요.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싶대요. 철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피곤했다. 오늘 하루 15명을 태우고 120km를 달렸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다. 누군가를 도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 아직 갈 수 있었구나. 밤 9시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몇 명 서 있었다. 철수를 보자 달려왔다. 김철수 기자님이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왜 무료 봉사를 하셨나요? 철수는 당황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그냥 누군가를 돕고 싶었어요.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가족들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운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수 있어요. 오늘 그걸 증명했어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와 수진이, 하늘이가 모두 거실에 서 있었다. TV에서는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TV에 나왔어요. 할아버지 최고. 하늘이가 달려와 철수를 껴안았다. 철수는 손녀를 안아줬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말이 없었다. 철수는 그들을 쳐다봤다. 집에 왔다. 긴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오망 진짜 가족이 되다. 밤 9시 30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TV는 꺼져 있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철수는 그들 맞은편에 섰다. 하늘이만 할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 있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철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오늘 하신 일 뉴스로 봤어요. SNS에 올라온 글들도 다 봤어요. 수진이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을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나이 많다고, 쓸모없다고. 민준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철수는 깜짝 놀랐다. 민준아, 일어나. 이게 무슨...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불효자였어요. 민준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다. 철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만해, 민준아. 일어나. 오늘 뉴스를 보면서 SNS 댓글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72세에도 15명을 태우시고 120km를 운전하시고 저는 아버지를 과소평가했어요. 수진이도 일어나 철수 앞에 섰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며느리 자격이 없어요. 아버님을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냉대했어요. 수진 씨. 오늘 임산부 분 글 봤어요. 아버님이 응급실까지 부축해 주셨다고.
학생분 글도 봤어요. 버스비 없는 학생을 학교까지 태워주시고. 저는 그런 아버님께 반찬도 제대로 안 드렸어요.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아내를 안았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늘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최고라는 거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예요. 철수는 손녀를 안아 올렸다. 눈물이 흘렀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고맙다, 하늘아. 민준이가 다가와 아버지를 껴안았다. 수진이도 함께 안았다. 가족 4명이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제가 표현을 못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우리 아들. 긴 포옹이 끝나고 4명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민준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앞으로는 택시 운전 계속하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훌륭한 기사세요. 맞아요, 아버님. 오늘 뉴스 보니까 아버님은 정말 프로세요.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고맙구나. 그리고 아버지, 생활비 100만 원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건 아버지 용돈으로 쓰세요. 아니다. 아빠가 여기서 밥 먹고 자는데 그 정도는 내야지. 아버님,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다. 6개월 후 2025년 9월 가을 햇살이 따뜻한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옥마을 근처 공원. 벤치에 김철수와 김민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앞에서는 하늘이가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좋아. 아주 좋아. 택시도 잘 다니고 있고. 그거 다행이에요. 그런데 무리하지는 마세요. 하루 8시간만 운행하시기로 했잖아요. 알아. 약속 지키고 있어. 민준이가 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철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전처럼 다정한 부자였다. 아버지, 저 다음 주에 승진해요. 차장으로. 오, 정말. 축하한다, 민준아. 월급도 100만 원 올라요. 이제 좀 여유 생길 것 같아요. 잘 됐다. 우리 아들 대견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이를 바라보는 두 사람. 평화로웠다. 바람이 불어와 은행잎이 떨어졌다. 노란 잎이 철수의 어깨에 살짝 앉았다. 민준이가 그것을 떼어주었다. 아버지, 내년 봄에 가족 여행 가요. 제주도 어때요? 좋지. 나도 제주도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럼 제가 예약할게요. 3박 4일로. 하늘이가 달려왔다. 땀으로 얼굴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트럭이에요. 사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살게. 가자. 3명이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걸어갔다. 철수는 손녀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일요일 오전 10시. 아파트 주차장. 철수의 택시 앞에 가족 4명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택시 세차하는 날이었다. 아버님, 제가 앞유리 닦을게요. 고맙다, 수진 씨. 수진이가 물옷으로 택시에 물을 뿌렸다. 하늘이가 스펀지로 옆면을 닦았다. 민준이는 바퀴를 닦았다. 철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할아버지 택시 정말 멋있어요. 반짝반짝. 하늘이가 닦아줘서 그래. 고마워. 30분 후 택시가 새 차처럼 반짝였다. 4명이 나란히 서서 택시를 바라봤다. 아버지, 이 택시로 또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래. 앞으로도 안전하게, 친절하게 운행할게. 수진이가 철수의 팔을 잡았다. 아버님, 저녁에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게요. 오, 정말. 고맙다. 당연하죠. 이제 아버님 모시는 게 즐거워요. 진심이에요. 철수는 며느리를 안아줬다.
수진이도 시아버지를 꼭 안았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관계였다. 저녁 7시.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파전, 된장찌개, 밥. 4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 입에 맞으세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많이 드세요. 아버님 반찬 항상 넉넉하게 드릴게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아버지 이야기하셨어요. 뉴스에 나온 거 보셨대요. 그래,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래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웃었다. 따뜻한 식탁, 따뜻한 웃음소리. 이제 진짜 가족이었다.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TV를 봤다. 하늘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누워 있었다. 철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옆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아버님, 저희도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진짜 가족이야. 창밖으로 가을 저녁이 깔렸다. 노을이 아파트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철수는 생각했다. 72년의 인생.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보상받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여보. 순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아내의 사진. 순이가 웃고 있었다. 여보, 우리 가족 다시 하나 됐어.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행복해.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철수는 75세까지 택시를 운전했다. 안전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가끔은 무료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기꺼이 손을 내밀었다. 민준이는 승진을 거듭해 부장이 되었다. 수진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하늘이는 건강하게 자라 중학생이 되었다. 가족은 매주 일요일 함께 식사를 했다. 명절에는 납골당에 함께 가서 순이에게 인사했다. 봄에는 제주도로, 여름에는 강원도로, 가을에는 경주로 가족여행을 갔다. 철수는 행복했다. 늙었지만 사랑받았다. 약했지만 존중받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손녀 하늘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예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2025년 3월 6일. 내가 무료 택시를 운행한 그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거든. 그날이 가장 행복했어.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저도 그날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영웅이 된 날이니까요. 철수는 손녀를 안으며 눈을 감았다. 따뜻했다. 인생이 아름다웠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